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이범규입니다. 국가 뉴딜 정책과 연계한 대전시 교통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가에서도 뉴딜 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골자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IoT,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대전시도 교통체계를 좀 더 스마트하게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그린 모빌리티 추진 전략입니다. 그린 모빌리티 추진 전략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이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그 친환경 차량의 가격이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는 아직 월등히 비쌉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거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정책 이외에도 이용객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공급 정책을 보면은 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유소 등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지역의 충전 시설 보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시설 설치가 다소 용이하지만은 아파트라든가 그 다가구 주택은 개인이 설치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객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비해서 더욱 확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건설 비용이 약 한 30억 원에 이르지만은 일일 충전 용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에 50대 정도밖에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수소차 충전소는 주로 외곽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소도 다소 좀 도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통 추진 전략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교통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CITS라고 해서 도로와 차량이 통신할 수 있는 노변 기지국이나 검지기, 촬영 장치 등을 설치해서 교통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마트 통합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영 주차장에 차량 인식이나 CCTV 등을 설치해서 주차 가능 대수를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디지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좀 보면은 먼저 현재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주기 지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에는 카이스트라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연구 기관들이 자유롭게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지구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관들은 대덕 연구 단지에 입주해 있고, 대덕 연구 단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ITS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 등이 앞으로 디지털화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로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에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지구도 함께 지정해서 관련 기관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입니다. 현재 교통신호는 교통량에 따라서 매일 세팅된 신호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차량, 보행자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AI 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 신호가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마스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환승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과 택시, 자전거, 개인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대전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교통수단들이 모두 연계되고 예약할 수 있고 결제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마스라고 합니다. 마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송수단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과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스 플랫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대전시의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통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센서라든가 드론,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로 시설물의 상태를 탐지해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운송수단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에 라이다, 카메라, 각종 센서를 부착해서 속도를 좀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인력은 부족해지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는 물류 활동에도 로봇이라든가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물류 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원활한 화물 운송 체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카드라든가 내비게이션, 운행기록계, 모바일 데이터 등 많은 빅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런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대전시에는 교통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미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일부 자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에 필요한 그린 모빌리티 정책과 디지털 교통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